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알아보고 프로그램과 연관 있는 내용은 프로그램 화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 내용입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 20만 원 한도의 자가운전 보조금의 범위에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금액을 입력하면 상향된 한도인 400만 원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 개정 내용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 공제 한도가 없는 의료비에 미수가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가 추가되었으며 해당 의료비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존의 2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았던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로 상향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의료비 탭에서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해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반영되었고, 입력된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의 의료비를 정산명세 탭에서 확인하면 공제율이 20%로 적용되어 세액공제된 것을 볼 수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 상향된 공제율인 30%로 세액공제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연장됩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 기부분에 대해서도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로 공제되며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계좌 종류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를 위해 연금계좌 인출 순서가 명확화되었습니다. 인출 순서는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다음 이전 과세기간 납입분으로 인출되는데,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에 대해서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다음으로 개인자산 종합관리 계좌 만기 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 추가되어 인출 순서가 시행령에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전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그 연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가 신설되어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한도 없이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액의 5%를 세액공제했던 납세조합 세액공제에 대해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가 적용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또한 납세조합 공제 지출액에 100만 원 이상을 입력하더라도 세액공제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되어 반영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분할납부 특례 적용 대상에 자회사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고,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으며, 분할납부 또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연간 5천만 원 초과 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코드는 601 코드로 2021년에는 3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되었지만 2022년에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1 코드로 등록한 비과세 수당의 금액을 입력하면 5천만 원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고, 해당 비과세는 제출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명세 탭
18-31항목의 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원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및 규정이 보완되었는데요.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원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정도 보완되어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원 선택이 가능합니다.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고 해당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자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성과보상 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목적인데요. 기존에는 전체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2022년부터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중 청년 근로자에 대한 감면율이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5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상기금의 적용기한 또한 2024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의 정산명세 탭에서 52번 조세특례 제한법 53 제외를 확인해보면 감면율이 상향된 중소, 중견기업 청년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수당 공제 등록 감면 코드에도 T42 코드와 T43 코드가 추가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90% 감면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청년이 있다면 T42 중소기업 청년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코드를 추가한 후 수당 등록 탭에도 감면 코드를 등록합니다. 등록된 감면수당의 감면소득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사원을 불러왔을 때 소득명세 탭으로 감면소득이 반영되고 정산명세 탭에서 감면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감면소득이 불러와 90% 감면율로 감면세액이 계산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인정기간의 요건을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취업하는 경우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는데요. 기존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것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것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입 요건은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총급여가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이면서 계약 기간은 3년에서 5년이어야 하는데요. 국내 상장 주식의 40% 이상 투자할 경우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중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됩니다. 다만 가입 중 총급여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고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며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산명세 탭에 46번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항목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연금, 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도 작성돼야 하므로 납입액 등 정보를 입력할 때 가입일과 계약기간,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불입금액의 40%인 40만 원이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다음,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로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이 확대되었는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 10%에서 5% 상향된 15%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 12%에서 5% 상향된 17%로 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종전엔 일괄적으로 40%가 적용되었지만 2022년 상반기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 하반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증가분에 대해 20%가 공제되는데요. 소비증가분 공제 대상 금액은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소비증가분의 20%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고 2022년 소비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전체 사용분,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정산명세 탭 또한 신용카드 등을 클릭했을 때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액의 80% 항목과 2022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